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 총영사님으로 지내셨던 김영배 교수님 출판 기념회에 찾아왔습니다. 김영배 우리 총영사님, 전 총영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시국 강연회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주체의 봄은 오는가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거,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됐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평소에요, LA 동포사회가 그 근면상실 정직의 도산 정신이 배태된 정신적인 고향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포사에 중진되시는 어른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정신적인 힘이요, 우리 국민의 안보 자세를 강화하고 확립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참 그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네. 특히 그 LA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정말 저번에 여기 방문하셨을 때에도 제가 또 참석을 해서 그 시국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받은 감명이 아직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강연하신 내용이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를 들어주셨으면, 또 그 젊은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들어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이런 그 강연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좋은 말씀들을 어디 혹시 하셨는지요? 저희 몇 개 대학에서 그 강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슨 로타리 클럽이라는 이런 데서 저를 아는 분들이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했고 그래요. 네.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요.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책의 내용은 이제 2012년 대선이 북한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소위 남조선 적화 통일이라는 양대 현안을 해결하는데 2012년 대선에서 종북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데 올인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안보 자세를 확립하지 않으면은 큰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시국 강연을 들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시면 아무 때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C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천안함 폭격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군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나 영상으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한 500명이 넘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그 안보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대한민국의 안보 교육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세요. 평화통일 북미주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김영호 부의장님과 담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번에 저희 북미주 평통위원들을 이렇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셔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또 안보 견학까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번에 이렇게 천안함 폭격된 상황을 보시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제가 이번에 북미주 전체에서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미국 쪽만 해서 한 830명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그저께 아시다시피 의장이신 대통령님께 청와대를 초청하셔서 다가회를 베풀고 오늘 우리가 약 한 500명 정도가 천안함 이 함대 평택 2함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현장을 돌아본 결과 무척 가슴 아프고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가 제가 현장을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현장에 와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보고 직접 보고 들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재현입니다. 최재현님. 네네네. 얼마 되셨죠? 민주평통에 제가 몸을 닿은 지 12년이 됐어요. 이번에 와서 3박 4일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네.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게 어떤 건가요? 저는 항상 몸은 미국에 가 있지만 대한민국 조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이 마지막 날 천안함 피폭 사건을 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셔서 다시 보신 거란 말이죠. 네. 혹시 오늘 보시고 나서 특별하게 더 느껴지시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첫째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게 참 심시한 사의를 표만하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또 조국 방어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태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계시니까 돌아가셔서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항상 TV나 신문으로 봤는데 실제로 이 천안함 피폭 실물을 보니까는 진짜 이게 하나의 민족적인 비극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민들한테 이 현장을 생생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함대 섬대열 함장님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LA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재현 회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평통위원회에서 워크숍이 끝나고, 견학을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재현 우리 회장님께서 방문을 계기로 어떠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을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여기 이함대 사령부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장병들이 혼신을 다해서 조국을 지키는데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대열 함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셔서 예.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작년 5월 6일부로 속초함 함장으로 부임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해 만행으로 인해서 천안함과 천안함 46용사가 네. 서해 바다에 수상되어 있는데 북해의 만행에 대해서 천안함 46용사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함청원 모두 전비태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LA 평통협의회 고문으로 있는 이웃난 향입니다. 여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이번에 민주평화통일 북미주 워크숍이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요. 3박 4일 동안에 대한민국에 대한 남북 간의 통일, 교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견해 또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요. 또 그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보 견학이 있어서 참 이번에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계에 계시니까 또 약간 좀 다른 남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네, 제가 그 TV를 통해서 천안함 복침이라든지 연평도 사건을 접했을 때 정말 너무나 그 슬픈 그런 마음을 들었고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살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또 다른 타 민족들한테 이러한 그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요, 그 이런 거를 TV로 보나 실제로 와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보편적 복지 혜택이 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나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미국 정부가 혜택을 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KBC TV 우리 최창준 기자가 서울에 가서 천안함 폭침당한 천안함 그 현장들 사진들을 구경하면서 취재한 현장 사진들을 녹화했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24일, 네. 봉 기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로또, 슈퍼로또, 메가로또, 미국에서 발행되는 로또입니다. 복권입니다. 네. 이 복권 때문에 힘이 쌍곡선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우리 서울중앙일보 뉴스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특히 가정주부들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그이가 자식들 남편 손을 잡고 간다고 합니다. 네. 여자들은 복권 당첨이 되면 자랑스럽게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몇몇 남자놈들은 네. 남자놈들은 혼자서 마누라 몰래 자식 몰래 설득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비자금 행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여자들은 그 모성의 정신 등등해서 남편을 이해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찾아서 같이 공개적으로 오픈하는데 남자들은 숨어서 숨겨놓고 쓰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네, 신문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돈 쩐 옷간에 네, 우리 LA 교민 방송인들 문지연 씨 또 한 분 계시죠? 정재윤 씨가 만든 코미디 돈 이런 주제로 코미디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7월 1일까지 윌시 아트 센터에서 공연되는데 많은 분들 구경하시죠.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2,000만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밤사이 정전 불이 꺼지는 시간에 그 복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네, 코미디 같은 이 돈 코미디 공연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또 하나 며칠 전에 우리 코리아타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37살 과분지 독신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살했다 그러죠? 네,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살한 그 여자는 영주권이 없어서 불체자 신분에서 비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시민권을 당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했다. 유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서를 남기고 죽은 영어를 잘하는 1.5세 우리 이민자 여성이 죽었다. 평소에 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이 여자가 나이 40도 되기 전에 자살했다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 남자들이 좀 책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편과 같이 살던 여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경우는
혼자 살았다? 어떤 우울증 병을 앓았는지 또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가 곁에 있었더라면은 하다못해 못난 남자라도 곁에 있었더라면은 여자가 자살을 하더라도 좀 늦게 자살하지 않았나? 일찍 죽지 않고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여자들이 자살하고 홀로 남아서 외롭게 살고 있을 때는 우리 남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통일신문 TV 스타트 방송이 좀 시원찮았습니다만은, 네, 오늘 주요 뉴스는 딱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네, 물론 한국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의 8월 20일 후보 경선은 결정난 것으로 조금 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비박 3인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들이 음해했다? 완전 국민 경선제를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파서 박근혜를 죽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세론은 도전하지 못하고 8월 20일 단독 후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어제 그렇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 LA 한인회 회장 31대 자칭 회장이라고 당선된 사람,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오늘 집중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저는 교민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기자의 정보 분석이고 취재 결과고 판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배무한 당선자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미스터 배 저놈하고 욕할지 모르겠고, 또 다른 분들은 그럴 수도 있구나, 개연성이 있구나, 심정이 있구나 등등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80만 명이 사는 이 로스앤젤레스 우리 한인타운에 한인회장, 한인장 선거, 물론 10년 전부터서 무투비 당선 공작 20만 달러, 30만 달러 주고받으면서 사기를 친 사건들이 연발됐고, 그로 인해서 한두 사람은 본국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서 탈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오늘 짚고 싶습니다. 한인 회장이 당선됐다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끌어내려야 될 것인가? 네. 어떻게 만들어진, 창립된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젊은 것들이 박사학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들이 어쨌든 간에 돈을 좀 벌었다, 부동산 등 본지업을 하면서 벌었다는 그 돈으로 가지고